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의 김강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공사한 영상과 함께 기초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설계는 우리 회사 서윤주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집의 기초공사는 줄기초 역할을 하는 테두리볼을 1100mm로 하고 그 내부의 슬라브는 SOG로 300mm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보의 깊이는 구조 계산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동결 심도 이상으로 땅에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결 심도는 겨울철에 땅이 어는 깊이를 의미하고 땅이 얼지 않는 깊이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얼면 부피가 커지고 녹으면 부피가 줄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주택의 기초가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 하부의 땅이 얼었다고 집의 무게를 들어 올릴까? 라는 의문은 들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으니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동결 심도의 계산 방법은 조금 명쾌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을 하였으나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양평군에서는 동결 심도를 1m 깊이로 하면 허가를 내주더라가 일반적인 정보였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고 계산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된 결과는 793mm가 됩니다. 우리 집의 테두리보는 1100mm이고 노출된 것이 100mm이니 동결 심도가 1000mm 이내에 이어서 OK가 됩니다. 슬라브 두께도 기존의 땅에 얹혀지는 SOG 개념이라서 두껍지 않아도 되지만 슬라브 상하부 철근 사이에 설비 배관이 들어가서 구배가 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두께가 300mm는 되어야 배관이 자유롭습니다. 기초공사는 여주 업체인 주식회사 동일의 김동석 사장님이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여주 공장 공사를 하면서 인연이 되어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되었죠. 기초공사는 직용공사로 하였는데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모든 부분을 실비로 지급하고 향후에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Real Cost and Fee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은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제 입장에서는 모든 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분리 발주한 공정 외에 꽤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뿐만 아니고 단열공사, 계단공사, 외부공사, 코킹공사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김동석 사장님이 사람을 대어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던 것이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규준틀을 설치하면서 1일째 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규준틀을 설치하기 전인 3월 25일에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200평 대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마쳤고 이 대지 경계에 맞추어 건물 자리를 찾고 그 건물 자리보다 약 1m 밖으로 각재를 설치하고 각재에 건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것을 규준틀 작업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붉은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기초 토파기를 곧바로 해서 스프레이는 없어지지만 각재에 표시한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는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잡석을 까는 이유는 뭐지? 비닐을 까는 이유는 버린 콘크리트를 다설하는 이유는 공사 과정 중에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전공서적에 잘 설명해 놓은 내용도 없지요. 나름대로 이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잡석은 흙을 토파기한 후 기초를 앉히기 전에 흙에 깔게 되는데 잡석은 다짐을 하면서 땅의 푸석한 부분을 메워주고 잡석끼리 서로 부딪히며 상부의 하중을 집안으로 잘 분산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닐은 슬라브 하부에 버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깔았는데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을 갖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집안의 습기를 머금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버린 콘크리트는 테두리보 하부, 슬라브 부분 모두 포수를 하게 되는데 이의 역할은 명백합니다. 버린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그 위에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먹으로 표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공사의 기초공사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변수가 많은 것이 철근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에서는 철근을 가공 공장에서 가공해서 반입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가공하더라도 가공 장비와 야적장 그리고 작업장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주택에서는 양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모든 가공 장비와 작업장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현장에서는 철근 공사가 기초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업이 번잡하다 보니 철근 공사로 이 일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또 조직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융 스틸 플러스 함윤기 대표에게 부탁을 했죠. 철근 가공 공장에서 테두리보의 가공과 조립을 끝내고 그러니까 선조립하고 슬라브 철근도 모두 기리볼로 가공해서 현장에 반입하면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루 만에 선조립된 철근이 현장으로 보내왔습니다. 대단한 조직이죠. 자재 포함 톤당 90만 원이고 3톤이 들어와서 27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단축했으니 금액도 줄이고 공기도 줄인 셈이죠. 이제 건설 시장에서는 큰 공사이든 작은 공사이든 인력이 덜 소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그만 주택에서도 철근 선조립 방법은 공기와 경제성을 갖춘 일반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오후 3시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해야 2시간 동안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형틀을 서둘러 설치해야 합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철골 설치를 위한 앵카볼트, 화장실과 주방의 급배수 배관 고정하기, 전기 배관도 같이 해야 합니다. 서둘러서일까요? 한쪽이 터져서 타설 중에 버팀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터진 부분이 안방 화장실 설비 배관이 나가는 곳이어서 배관과 거푸집 사이가 벌어진 부분을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로 막아넣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터진 것으로 인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콘크리트 레벨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레벨 표시는 보통 거푸집 옆면에 못을 쳐서 표시하고 그 위치까지 타설하는데 거푸집이 터지다 보니 거푸집이 뜨면서 못의 위치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다음 공정인 저적공사 첫 단의 레벨이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꽤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다음 날인 10일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작업이 없었고 그 다음 날인 11일 토요일에는 거푸집을 해체하고 외부 배관을 했습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배관은 오수가 외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어도 100분의 1 구별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배관 작업 후에는 기초 부분 대매우기를 하고 주위에 잡석을 깔았는데 이는 작업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맨 땅에서는 푹푹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기초공사가 일주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인 철거공사 그리고 유니트 바닥판 공사를 영상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